2022년 11월 24일 일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긴 말 거두절미하고 일단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금리의 역사를 잠시나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모르시겠으면 구글한테 알아보시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현재 금리가 마이너스 단계로 진입했으니 이제 주식은 저점이다. 몰빵해야 팬데믹 때처럼 올라 대박을 먹을 것이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며 유튜브나 언론에서 이제 금리도 최저점이고 현재 이러하니 당장 모든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으로 올인해야 한다라는 식의 기사와 부동산도 이제 저점이니 투자를 강력하게 해야 하며 내년 상반기 3월에는 경기 침체나 현재의 어려운 국면은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준의 피봇 거대한 방향 전환까지 거들먹거리며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바뀔 거라고 설레발들을 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그렇게 과연 움직일까요? 엿장수 마음이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명 스마트머니는 채권 쪽에 제일 많고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현재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1년짜리 채권 금리가 10년짜리 채권 금리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제3개월짜리가 4.3%, 1년짜리 채권이 4.7%, 10년짜리 3.6%, 30년짜리 채권이 3.7%입니다. 잘 보세요. 3개월짜리가 4.3%, 30년짜리가 3.7%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3개월짜리를 사지 10년 30년을 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시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시면 다시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그나마 비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이게 투자와 무슨 관계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답은 없습니다. 물결.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머니인 채권 쪽에 이제부터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기조가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며 채권 쪽의 원금과 이자를 확정할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학개미나 미국의 개미가 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미중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고 크게 보면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투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 이번에 금통위에서 0.25% 올렸고 3.25%, 미국은 현재 4%, 미국이 12월에 0.75가 아닌 0.5%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4.5% 그러면 금리 차가 1.25% 나게 됩니다. 1%를 넘는 금리 차이가 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을 우리나라에서 보아야 하는 실정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더욱 더 외국인 자본이 유출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하강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도 이번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생각하시기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려운 경기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대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 하반기가 되어야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되지 싶습니다. 그러니 현금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현금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 건설 경기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현재 롯데건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롯데라고 해서 안정된 건설회사라는 이미지가 많았고 보증수표처럼 건설 관련 우량주이지만 위험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MBS 채권을 모아 CBO라는 채권으로 만들어 BNK라는 증권회사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뉴스를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1위 3단계를 거쳐 판매된 채권과 증권 유동화로 인해 롯데건설이 혼자 독박을 쓰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저번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관련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미국 연준의 피봇을 운운하며 대세 상승을 일컫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으며 연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압박을 줄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준금리의 인상은 미국 경기의 경기 침체보다 지금까지 발행한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좋을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어긋나서 이제 1분도 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가 물결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어 피처 스토우